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남부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아침에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오후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 다시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온종일 흐리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낮부터 밤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소나기 형태로 다시 내리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26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흐린 날씨 탓에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4도, 영덕과 경주가 26도, 포항이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수요일 오전에도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쓰레기 자원화 사업인 SRF 시설의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소강로 굴뚝 높이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이 포항에는 맞지 않다는 점도 제기됐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전직 시장 때 시작해 10년 만인 올해 우여곡절 끝에 가동되고 있는 포항시 생활쓰레기 자원화 시설. 영천시의 일부 쓰레기까지 반입해 도비 38억 원을 지원받아야 하지만 행정적 실수로 받지 못한 문제가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기관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 돈을 38억을 받아내라. 받아내겠다는 단수 조항을 해서 예산 통과를 시켜드렸고 오염물질 배출도 법적 기준치를 충족시키고는 있지만 시험 운전과 정식 운영 시 측정값이 달라 신뢰가 무너진 점도 지적됐습니다. 시운전 기간, 성능 보증 기간의 측정값하고 실제 운영 기간의 측정값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특히 해군 육전단 비행 금지 구역 지정으로 굴뚝 높이가 100m인 일반 소각장과는 달리 34m로 크게 낮아져 지표와 대기의 온도가 역전되는 야간에는 연기가 배출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스택이 34m인데 연기 높이가 브로아나 컴프레셔를 해가지고 130m를 더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현재 제가 기술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미세먼지가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인 만큼 운영사나 포항시가 오천읍과 제철, 청림동 주민들에게 반대급부로 제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포항시는 그러나 강력한 압력으로 원활히 배출되고 있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들로 그룹을 만들어 재검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2015년에 시행한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자연 녹지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특별법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 적합한데 가뜩이나 미분양이 넘쳐나고 지진으로 집값이 떨어진 포항에 굳이 961세대 아파트를 지어 기업의 특혜가 돌아가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임대형으로 지금 들어온다는 곳이 지금 중앙동에도 보면 그 북구천 뒤에도 임대형이 들어오고 지금 실제로 포항이 미분양되는 부분도 있는 거 하니 전 현직 시장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민원이 부메랑이 되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의회도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감사에선 경주시의 방만한 보조금 지급과 미흡한 사후 관리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행정감사 시작부터 의원들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주시 보조금 지급과 관리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서선자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장애인 시설에서
폭행과 인권 침해 의혹이 불거졌지만 여전히 행정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년에 56억이라는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근데 왜 이런 거를 그냥 단순하게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바라만 본다 하시고 그다음에 그 어떤 절차상의 문제만 자꾸 얘기하시는지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박광호 의원은 1년에 경주시에서 열리는 130여 개 행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낭비가 여전하다며 대책을 따졌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경주시 행사 대비 30% 예산을 삭감하겠다.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거기 중요성을 지금 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방만합니까 행사가. 한영태 의원은 민원인 정보공개 청구나 각종 자료 요청 시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교육과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2시간 뒤에 그 피감기관에서 관계되는 사람이 저한테 문자가 와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 이래야 감사 어디 겁이나 하겠습니까? 이 밖에 경주시 예술단원에 대한 잘못된 복무규정 개선과 허술한 전통시장 관리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실국별 감사와 현장 확인 등 행정감사 일정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환경부가 포항제철소 분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논란과 관련해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환경부는 제철소 분리더 문제와 관련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앞으로 2개월 동안 제도적, 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달 말 포항제철소가 분리더를 개방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 사전 통지를 했고 포스코는 용광로 폭발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포항 출신 정치인들도 행정기관의 포스코 고로조업정지 사전 통지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은 어제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북도가 개선 명령도 없이 곧바로 조업정지를 통지한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밝혔고 포스코에 대해서도 50년 동안 문제를 방치해온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설비 개선과 함께 포항 시민들에게도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명저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기관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포스코 조업정지 처분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 위원장도 환경부를 상대로 조업 중단에 따른 혼란과 경제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독도에서 4년 만에 본회의를 열었던 경북도의회가 어제 도정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례회에 들어갔습니다. 경북의 저조한 청년 취업률과 나열식에 머문 일자리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고 노동정책 전담기구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29살이야 경북의 청년 실업률은 12%로 전국 평균보다 무려 2.5%포인트가 더 높았습니다.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대도시로 떠나는 청년들이 지역 실업률 집계에 빠지는 점을 고려하면 체감 실업률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 그러나 경상북도는 지난해 일자리 목표를 11%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도지사님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상의 경북의 경제 상황 그리고 일자리 창출 성과와 현재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그 큰 괴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상북도가 정작 수혜 대상자인 청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는가? 지역 제조업체의 열악한 근로 조건과 이를 방치하는 경상북도의 소극적인 노동행정이 지역 일자리 유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승호 의원은 최근 노동국을 설치한 경기도처럼 노동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근로조건 문제에 경상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방국어 시대를 맞이해 경상북도도 직접 노동행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조한 경제 성적표에 대한 사과로 답변을 시작한 이철우 도지사는 대규모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상한을 폐지하고 사회적 기업의 고용 기여도를 늘려서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나아지는 기미가 없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조건을 제시합니다. 중국에 가면 50%를 지원해 준다. 그 대표들이 저한테 노골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그에 상응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밖에 경북 교육감에 대한 질문에선 전국에서 가장 뒤처진 무상급식 확대 문제와 사립학교의 높은 기간제 교사 비율이 작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어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시 안강급의 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과 횡령 의혹 등에 대해 종합적인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철저한 경찰 수사와 복지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한 공익 이사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후 5시부터 포항시청 앞에서 포항시 출자 출연기관의 불성실 교섭 실태를 고발하고 체불 임금 등 법규 위반을 규탄하는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경북도교육청이 특정 교원단체 회원의 연수경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법령과 규정을 위배하며 편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각 학교로 보낸 공문을 통해 교육청은 기관별 행정 업무조차 구분 못하고 있다며 이번 특정 교원단체 회원에게만 준 특혜성 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모든 교원에게 공평한 연수 기회를 주라고 촉구했습니다. 포항은 철강 산업 의존도가 높아 세계 철강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지역 경제도 함께 휘청거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세계 철강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최종 수요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규서 기자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포항의 산업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지역 제조업의 78.5%를 철강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 울산은 석유와 자동차 운송 장비, 창원은 기계 장비와 금속 장비 자동차 산업이 균형 잡힌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철강 경기와 포항 지역의 경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역 산업 생태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노력도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학술 행사가 열렸습니다. 발표자는 철강 완제품 단순 가공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철강 제품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최종 수요 산업을 육성해야 외부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휘슬러밥솥, 프랑스 테팔 프라이팬 같은 금속 가공 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 울릉간 취항 예정인 위그선 제조업체를 포항에 유치하고 쇠빙선 제조 등 특수금속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한국과 러시아가 포항에서 함께 추진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 포항에 지금 이제 와서 자동차나 조선을 유치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속 제품 같은 경우 포항의 고품질 철강제를 이용하면 어떤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속 가공 제품처럼 글로벌 철강 경기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산업을 육성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포항에서 만든 제품, 즉 메이드 인 포항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면 단일 산업 중심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제12회 왕피천 피라미드 축제가 내일부터 이틀간 울진군 근남면 굴구지 산촌마을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전통 대나무 피라미드 낚시와 은어, 다슬기 잡기, 왕피천 생태 탐방 등의 행사가 진행되고 민물고기 음식도 선보입니다. 굴구지는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산촌 체험마을로 지난 2008년 주민 주도로 왕피천 피라미드 축제를 시작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3년간 우수 농어촌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미혼 청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올해 62명을 선발해 청년이 매달 15만 원씩 2년간 360만 원을 납입하면 도와 시가 700만 원을 보태 1,000만 원이 넘는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만 29세 미만, 월 평균 급여 250만 원 미만인 미혼 청년 근로자이며 오는 25일까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나 주소지 지자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외유성 해외 견학을 추진해 비난을 사고 있는 영주축협이 2년 전에는 전신 마사지에 카지노까지 이른바 유흥연수를 다녀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동 MBC 보도 이후 일본으로 가려던 올해 연수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2년 전 영주축협 조합장과 이사, 대의원 등 82명은 필리핀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당시 연수 일정표입니다. 돼지 사육 농가와 사료 공장, 쌀 연구소 등 공식 일정이 있었지만 모두 취소했습니다. 전신 마사지와 시티 투어, 그리고 각종 체험, 사실상 유흥 위주의 일정으로만 채워졌습니다. 일정표에 없는 카지노 방문도 이뤄졌습니다. 안마 시설 2분 가고요. 여성분들이 나오는 그런데 예. 섬에 가서 말 타는데 가고 카지노도 갔었어요. 조합장 선거를 앞둔 2014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축산업과는 거리가 먼 홍콩과 마카오, 심천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관광 쪽으로 갔죠. 예. 그냥 한번 쑥 돌고 왔는 그런 식이죠. 예. 앞서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견학 취소 소송을 제기한 영주축협 한 조합원은 이런 엉터리 연수를 의결한 이사회 전체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우리 조합원 한 사람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배당을 한다 그러면은 한 조합원당 6만 5천 원 정도의 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거를 몇몇 조합원들이 그것도 매번 빠지지 않고 조합 내에서 특권을 누리는 것 같죠. 영주축협은 취재 요청을 거부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유성 해외 연수에 대한 안동 MBC 보도 이후 이달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었던 올해 연수는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2년에 한 번꼴로 가는 해외 견학은 한 번에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쓰지만 조합원은 없고 조합장과 간부 직원, 임원들만 즐기는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영덕군의 대만 수출용 봄배추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봄배추 대만 수출 계약 규모는 1,700톤이고 가을 배추 수출 목표는 3,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배추는 공급 과잉으로 가격 폭락과 산지 폐기 문제를 겪는 작목으로 해외 수출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 대법원이 이완영 의원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 무고를 한 혐의에 대해 모두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완영 전 의원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총선에도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때 당시 성주 군의원 김모 씨에게 정치자금 2억 4,800만 원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한 김 씨를 맞고소해 무고 혐의도 받았습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닌 것을 잘 알면서도 선거 악영향을 막기 위해 정략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대법원 3부 이동원 대법관은 이완영 의원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무고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즉시 의원직은 박탈됐고 다음 총선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고령 성주 7곡 지역구 의석은 총선까지 10개월 동안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당의변정 기능이 있으니까 당의변정 공석 예를 들어서 당 조직은 그대로 있는 거죠. 거의 한 3년 가까이 이 문제도 끌어왔기 때문에 충격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역이. 친박 좌장 최경환 의원 구속에 이어 이완영 의원까지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면서 물갈이설이 나도는 대구 경북 보수 정치권 총선 구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를 입은 흥협의 도시재생에 참여할 특별도시재생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흥의 특별도시재생대학은 8월까지 8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흥협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은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지진 피해를 입은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오늘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온종일 흐리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에는 낮부터 밤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소나기 형태로 다시 내리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26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흐린 날씨 탓에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4도, 영덕과 경주가 26도, 포항이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수요일 오전에도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